형사소송법 9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증명력 관련 문제로서 자유심증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의 의의와 내용 부분은 판단의 주체와 대상, 의미, 기준 순으로 그리고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보시고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의 의의를 보시면요.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증거평가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라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법정 증거주의란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판단의 주체는 법관 개인이며 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겠습니다.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선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며 모순되는 증거 가운데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법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의 경우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증인이 성년인가 미성년인가, 책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증인 선서를 하였는가 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증언의 증명력에는 법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증인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진술을 믿을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증언과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 중 법관이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일지라도 우월한 증거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관은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 결과와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에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판조서의 내용이 공판정 외에서 작성된 조서의 기재 내용보다 증명력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은 하나의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없는 여러 가지 증거가 결합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지만 통상인이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때의 경험칙이란 개별적인 체험의 관찰과 일반화에 의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법칙을 말합니다.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과 관련하여 증명력의 판단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으로서 항소 이유가 됩니다. 법관의 합리적 증거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증거 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나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엄격한 증명에 있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증명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증명력 평가의 합리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증거제도는 자유심증주의를 보강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신청 또는 증거 제출은 당사자의 권한에 속하며 법관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대상으로 증명력을 판단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유로부터 합리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네 조폭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는데 1심에서 강간 무죄가 선고되자 30대 부부가 세상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30대 부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고법 형사 8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씨 부부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2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오늘 강간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헌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자유의지로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달라서 이렇게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참 여러 생각이 들고 착잡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마지막까지 눈에 밟혔을 자녀들을 남겨두고 죽음으로 항변해야 했는지 그 억울함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자유심증주의 예외로는 자백의 증명력 제한, 즉 증거 능력 있는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다면 자백 보강 법칙에 의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이것이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세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조세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됩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인정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9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